정확하게 아니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보면 우리가 기체 반응 양적 관계라는 타이틀이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과거를 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해지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자마자 바로 맞닥뜨려야 될 게 뭐다? 1학기 중간고사인데요. 1학기 중간고사 여러분들 기출문제 본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요.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문제가 결국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이겠습니다. 그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한테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는 결국엔 기체의 몰수가 있어야 되겠죠. 기체의 질량도 있을 것이겠고요. 기체의 분자도 있을 것이겠습니다. 물론 부피라든지 밀도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기체의 부피는 곧 온도함이 같았을 때 기체의 분자의 개수에 비례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기체의 분자의 개수는 질량을 분자하는 요 관계식을 계속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체의 밀도를 줄 때가 있는데요. 밀도를 준다는 것은 부피의 역수를 주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런 일련의 관계를 연습해 보셔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몇 개 안 되는 반응 갖고 돌려막기 합니다. 과거 기출문제든지 또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든지 모두 다 한 5개, 6개 정도 되는 반응 갖고 돌려막기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뭐라? 익숙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본 것 같아 하는 그런 반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반응으로 A하고 B가 반응해서 2C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에요. 대표적인 반응이 뭐지? H2 플러스 F2를 통해서 HF 2개 만드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험 문제의 한 70% 이상은 A 플러스 2B를 통해서 2C 만드는 이게 가장 많을 겁니다. 물론 뭐 2A 플러스 B를 통해서 2C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요. 중학 때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2개의 수소하고 1개의 산소가 반응해서 H2O 수증기 2개 만드는데요. 이거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옵니까 하면 질소와 산소를 통해서 이제 N2 플러스 O2를 통해서 NO2 NO2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때 산소가 2개 필요하겠고요. N2 2개하고 O2 1개 반응해서 2개의 N2O 만들어지는 아산실수 만들어지는 이런 놈이죠. 그리고 자주 얘기했다시피 2개의 SO2 이산화황에다가 산소 반응시켜서 SO3 삼산황 2개 만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3B를 통해서 2C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N2 플러스 3개의 수소해서 2개의 NH3 요거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정답이 이렇게 박살나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N2 플러스 2개의 H2 통해서 N2H4 만드는, 즉 A 플러스 2B를 통해서 1C 만드는, 이건 정답을 개박살 난다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질량과의 관계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수소 분자량 2입니다. 플로리는 원자량이 19가 되는데요. 따라서 38이라는 분자를 가지겠죠. HF 분자는 얼마입니까? 20죠.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고요. 수소산소 반응에서 수증기 만들 때 질량과의 관계, 이건 뭐 워낙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대 8대 9의 질량비를 보았죠. 반면 NO2 만드는 거고 N2 만드는 거, 먼저 NO2 분자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NO2 분자는 얼마입니까? 46이죠. N2 분자는요? 44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질소 28과 산소 32의 2배, 64가 되겠네요. 질소 28의 2배, 56과 32.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면, 특히 여러분한테 질소라는 놈이 분자량 28 썼는데요. 그치, 이게 7자리가 들어가면 7g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거의 짤없이 질소예요. SO2, 요 놈은 4대 1대 5의 질량비를 가지게 됩니다. SO2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64인데요. 64의 2배, 128과 산소 32, 그리고 SO3 분자량은 80인데요. 그것의 2배, 16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분자량으로 볼 때 SO2의 분자량을 2m이라고 한다면은 산소의 분자량은 m 되고 있습니다. 32를 m으로 삼으면 64짜리를 2m 삼을 수 있겠죠? SO3 분자량은 80입니다.
2.5m 됩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2대 1대 2로 반응하는데 질량비가 4대 1대 5다 짜르십니다. 요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몽원하게 간단한 거죠. 14대 3대 17의 질량비를 보죠. N2 28과 수소 2개 삽니다. 하이드라이진 분자량 얼마? 32. 이해되셨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동영상 어디까지 칠게요? 이 정도까지 칠게요? 예. 네. 근데 그냥 2.5M이 아니라 3M 아니에요? 어? 2.5M이 아니라 3M 아니에요? 32의 3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6인데요? 누가 M이야? 아니, 2M짜리가 2개 있고 M짜리가 하나 있으면 합이 5M이잖아. 그걸 둘이서 갈라먹었으니까 2.5M이죠. 그러네. SO3의 SO3 분자량 80입니다. SO2 분자량 4 더하기 5 나누면 64가 되죠. O2 분자량 32가 됩니다. 네. 요걸 M 잡고 2M 잡고 2.5M 잡은 거예요. 만기야 되게 영상이야. 아, 예, 이해했어. 진짜. 자,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하고 B가 반응해서 투시가 되는 일련 화학 반식이 EA 플러스 B 그래서 2C가 된다고 했는데요. 표본 반응물 A, B의 질량을 다르게 해서 수행한 실험 1, 2에서 반응 전과 후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을 나타냈습니다. 실험에서 반응물 A가 전부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양측 관계 문제를 다룰 때는 이게 나중에 화학 풀적으로 화학 평형 또는 산염기울 평형 이런 거 할 때도 매번 똑같은 내용인데요. 반응 전에 얼마 정도 반응했으니까 반응 후에 얼마. 이게 양쪽 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과거 기출문제가 알다시피 100% 서술입니다. 객관식은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객관식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상 이게 객관식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기출문제를 한번 예전에 나눠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x 대 y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의 문제에 대해서 중간 퀘스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중간 퀘스천 주면서 문제 풀이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그게 과거 기출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내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래서 1, 2, 3를 찾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지금 반응 전에 질량비가 1대2고 반응 후의 질량비가 B 대 C가 10대 11이랍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어야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반응 후의 질량비가 10대 10이라고 그래서 반응 후에 총 질량이 21로 세팅을 될 수 있다면 두 번째 반응 전도 총 질량은 21로 세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1대 2를 질량비 21 갖고 1대 2로 나눠요. 그러면 7과 14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즉 실험 1에서 반응 전에 A가 7g, B가 14g 있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실험 1에서는 A가 전부 다 반응했답니다. 그래서 A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얼마 정도의 질량비로 반응했습니까? A가 7g 소모됐겠네요. 14g을 10g 남았답니다. 4g이 소모됐겠네요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성된 C는 11이 되겠습니다. 이 반응이 됐는데요. 이 반응이 7대 4대 11로 반응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의 반응은
7대 4대 11로 반응하네요. 그러면 실험 2를 봤습니다. 역시 2A하고 B가 반응해서 2C가 반응된대요. 질량 B를 X 대 Y로 줬어요. 반응 전에. 그래서 얼마 정도 반응해? 반응 후에는 하겠습니다. 반응 후에는 A하고 C가 1대 2로 말합니다. B는 하나도 없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미리 프린트를 나눠드렸던 거는 일단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도 물론 풀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를 뭘 물어본지 좀 알아달라고 하는 뜻에서 해둔 건데요. 자, 1대2 네 번째 반응 후의 총 질량이 3이잖아요. 그지? 7대 4대 11로 되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당히 숫자를 좀 이쁘게 만들어주려면 11과 22면 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7대 4대 11이니까 그지? 11의 어떤 배수 단위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면 정수 단위를 소개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반응 후의 질량이 33으로 세팅할게요. 그러면 2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7의 2배 14가 소모되겠고 4의 2배 8이 소모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14대 8대 22 7대 4대 11로 반응하는 거니까 14 없어지고 8 없어지고 22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번 14를 소모시키고도 11이랍니다. x는 얼마입니까? 25. 그렇죠. y는 8을 전부 다 소모시켰겠습니다. 그래서 x 대 y는 25 대 8이다. 물론 반응 전에도 33의 질량, 반응 후에도 33의 질량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몰라도 할 수가 없구나. 여기 나와요. 뭐예요? 무슨 식인지는 아니고 정리하십시오. 이거 외우면 자, 두 번째 문제. 문제 읽어보 다 보셨습니까? 문제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탄화수소를 태웠대요. 탄화수소를 태운 뒤에 탄화수소는 전부 다 타고 일부 산소가 남아있는 그리고 생성물 이산탄소와 수증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네요. 여기 키워드가 뭡니까 하면 반응 전의 총 몰수하고 반응 후의 총 몰수가 어때? 같대요 하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CM에 HN짜리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CO2와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반응 전에 총몰수가 Y몰, 반응 후에도 총몰수가 Y몰이래요. 그 말은 이 반응 개수합은 양변이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탄소 개수가 M이면 이산탄소가 M개 만들어지겠습니다. 수소의 개수가 N개래요. 수증기는 2분의 N개 만들어지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산소 넣었는데 2m개의 산소 원자와 2분의 n개의 산소 원자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분자로 따지면 2m 플러스 2분의 n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겠죠. 반응 전의 분자의 총수와 반응 후의 분자의 총수가 같다는 것은 1 플러스 요거 계속 1이죠. 여기 2분의
m 플러스 2분의 n이 되겠습니다. 그놈이 m 플러스 2분의 n과 같을 것이겠다고요. 아 예. 1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은 m 플러스 2분의 n입니다. 탄소의 개수 m하고는 상관없이 수소의 개수 n이 4가 된다면 연소 전후에 분자의 총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CH4 메테인에다가 산소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얻었습니다. 수소 4개니까 물 2개 얻겠고요. 이산화탄소 하나 얻고 산소 2개 합이 4개니까 2개. 즉 총 3분자가 반응 후에도 총 3분자가 되네요. C2H4에다가 산소 반응시키겠습니다. 그러면 CO2 2개하고 2개 H2O 얻어지면서 이놈 3 쓸 수 있겠습니다. 4분자하고 4분자가 서로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C3H4도 마찬가지겠습니다. 4개 O2 반응시켜서 CO2 3개하고 H2O 2개 얻어지는, 그래서 5분자하고 5분자가 서로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탄화수소에서 탄소의 개수에 상관없이 수소의 개수가 4개면 반응 전후에 분자의 총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CmHn의 Xg 이 속의 탄소 질량은 하겠습니다. 이건 CO2 3.3Xg 속의 탄소 질량과 어떤 관계 있을까요? 예, 같겠죠. 탄소는 어차피 탄화수소에서 공급됐을 테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탄소만의 질량비를 한번 곱해볼까 싶습니다. Xg 대비 전체 분자량은 12m 플러스, 이때 수소 원자의 개수는 4개였습니다. 분자량은 12m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안에 12m만큼, 이게 탄화수소 속에 들어있던 탄소만의 질량비에 대한 식입니다. 그럼 CO2에 대해서는 3.3Xg이 되는데 여기는 4분의 11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량 44 속에 탄소 원자량 12짜리가 하나, 이게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탄소만의 질량의 비율입니다. 탄화수소 속에 들어있는 탄소만의 질량비와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탄소만의 질량비, 그러면 탄소만의 질량에 대한 이 값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x 곱하기 12m 플러스 어차피 이건 여러분 직접 계산하면 되겠죠? 예. 어차피 여기서 x는 신경 쓸 거 없죠? 네. 예. 그러면 m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m 보여주십시오. M3이 m3 산수계산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슬프네. 왜요? 왜 산수계산인데요? 이성이 안 된대. 소개사님이 이성 아직도 하고 있어. 진짜 나빴다. 3이라고? 어. 저한테 진짜 나빴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세 자리 수까지 넘어가면 못해서 그렇지. 한 자리 수는 할 수 있잖아. 8, 72. 그렇지. 이거 m3 나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됐죠? 네. 뭐 약분 못하고 그러시면 나도 할 말 없어요. 중에서 못 먹지. 나는 여러분한테 산수를 계산시킬 방법은 없어요. 자, 결국엔 이 반응은 지금 좀 전에 반응 전후에 분자의 총수가 같다는 뜻에서 수소 원자의 개수를, 그리고 반응 전에 탄화수소 속에 있는 탄소의 질량과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탄소의 질량이 같다는 것을 통해서 탄소 원자의 개수까지 구해냈습니다. 즉, 이 반응은 탄소 3개, 수소 4개짜리가 4개의 산소와 반응해서 CO2 3개와 2개의 H2를 얻는 이런 반응이죠 하겠습니다. 얘가 이해됐습니까?
반응 전에 요놈이 Xg 있었대요. 반응 전에 산소가 4Xg 있었대요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반응하고 반응 후에는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하는 질문이 되겠겠죠? 그런가요? 네. 자, 근데 말입니다. 어차피 숫자 쓰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X를 어떤 숫자 쓰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까? 40. 그렇죠. 요 분자량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일감 놓을 필요 없이 1몰에 해당할 X를 40g이라고 세트해 보자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40g입니다. 이거 몇 g입니까? 160. 네, 이거 160g이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1몰계를 세팅했습니다. 160g 산소 분자량이 30인데 160g이면 5몰계죠. 이해됐어요? 됐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응할까요? 1몰계가 소모되면 이거는 4몰계가 소모될 것이겠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는 3몰계가 생성되고 물은 2몰계가 생성될 거다. 그래서 반응 후에 탄소는 더 이상 없고 산소는 1몰계가 남았겠고 이산화탄소 3몰계와 수증기 2몰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알겠죠? 그래서 반응 전에 1몰, 5몰 합해서 Y만큼 6몰계가 있었겠고 반응 후에도 1, 3, 2몰 하니까 전체 6몰계만큼 남아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놈 연소하면 물 몇 개 받는다? 3개. 3개요? 아, 2개. 2개만 되죠. 노안. 자연적. 됐습니까? 네. 연소 물의 몰수는 0.4Y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네요. 물의 몰수는 2몰입니다. 그지? H2O는 2몰계가 만들어집니다. 0.4Y보다 작습니까? 라는 퀘스천이에요. Y가 아까 얼마지? 6이잖아. 산소에서 어때? 4니까 작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연소 남은 산소의 질량은 했습니다. 남은 O2는 했는데 남은 O2는 1몰계입니다. 1몰계면 32g이죠? 이거 맞아요. 0.8x입니까? 근데 x가 우리는 40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산소 계산이 맞아요. 맞죠?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다시 하십시오. 지금 이거 뭐뭐예요? 뭐가? 이거 뭐뭐예요? 문제가? 이거 모의고사들을 응. 초반에 갖고. 좀 빡치는데. 자, 다음 번 문제. 일정온도 압력에서 실린더에 A2, B2를 넣고 생성물 X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가지는 전부 다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A2하고 B2가 반응해서 뭔지 모르지만 생성물 X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 개수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험가를 봤습니다. 실험가는 A2가 1몰계 있고요. B2가 3몰계 있었어요. 근데 처음 높이가 8인데 나중 높이가 7이 될 때 4몰계 있다가 3.5몰계가 됐잖아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분자수가 줄어들었네요. 분자수가 줄어들면 A 플러스 B의 개수와 X의 개수 합은 누가 더 크지? A 플러스 B가 더 컸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분자수가 줄어들죠.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8 그대로였다면 A 플러스 B의 개수와 X의 개수는 서로 같았겠죠. 되겠습니까? 물론 X가 더 컸다면 늘어났을 것이겠습니다. 역시 2몰, 2몰, 4몰로 8cm였는데 6cm가 됐답니다. 나에서는 나중에 3몰만큼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 그렇게 하면 가는 0.5몰이 줄어드는데 나는 1몰이 줄어들었어. 반응이 더 많이 진행됐다고,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나에서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생성물 X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부피가 더더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가에 1몰, 3몰 있었는데 반응 전에 얼마 정도 반응해서 반응 후에 토탈 3.5몰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나 반응에 따지면 역시 A2하고 B2가 반응해서 X를 만드는 데 있어서 2몰 준비했습니다. 반응의 토탈 3몰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 반응에서는 0.5몰 줄어들고 나 반응은 3몰, 나 반응은 1몰이 줄어들었어요. 반응의 진행 양상을 볼 때 가에서 반응한 것보다 나에서 2배 더 많이 반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적당히 한번 만들어 보는데 어느 한 놈이 전부 다 소모됐잖아. 3이 전부 다 소모됐다고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1몰 없앨게요. 그 말은 얘선 2몰을 없애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반응이 2배 더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처음 4몰이었는데 0.5몰 줄어드는데 여기는 처음 4몰이었는데 1몰 줄어들었잖아. 반응이 2배 더 많이 진행됐습니다. 생성물 X가 2배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A가 1몰 소모되는 여기에 대비 얘는 2몰 소모되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쪽에서 소모되는 B도 2배 더 많이 되겠죠. 0.5 없애고 1몰을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그럼 이 2.5에 1. 그렇게 되면 1몰 없어지고 2몰이 생성되겠죠. 1에 2 남으면 3.5 남은 것과 3 남은 게 산수계산이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약간 직관력이 좀 필요했던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더. 반응 가와 나를 볼 때 줄어든 부피가 0.5 줄어들고 다시 0.5몰 줄어들고 1몰 줄어드니까 반응이 2배 더 많이 진행됐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 1, 3 중에 3이 소모된 것보다는 1이 전부 다 소모되는 걸 세팅하는 게 왜냐면 어차피 2잖아. 그래서 여기는 1몰이 전부 다 소모되게 여기는 2몰이 전부 다 소모되게. 근데 최종적으로 3.5몰이 최종적으로 3몰이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0.5 없애고 1 만들고 1 없어지고 2 만들면 컨디션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2A 플러스 B가 그지? 2X를 만들어야 되는 반응입니다. 2A 플러스 B가 2X를 만들겠죠. X는 뭐겠습니까? A2 B의 형식이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원자 분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원자 분자가 됐다는 뜻은 A2 플러스 B2를 통해서 2배의 AB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이원자 분자가 됐다는 것은. 그건 부피가 바뀔 거 없죠. 이해되세요? 가원하는 예, 전부 다 A가 더 소모됐고 B가 남아있는 반응입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A2 2개와 B2 1개를 통해서 2배의 X를 만들 3몰과 1몰을 준비하랍니다. 그러면 2몰 없어지고 1몰 없어지고 2몰이 생성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 1몰 남아있고 B는 전부 다 소모되고 생성물 X가 2몰 남아있습니다. 총 3몰 남아있겠습니다. 6cm가 맞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다르지만 이런
기억, 니은, 디귿 하는 문제의 과정 중에 그것을 퀘스천 1, 2, 3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내신 문제입니다. 시간이 됐던 것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네. 아, 모의고사 중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 한 문제가 2분 5분 선수가 3분. 연습하면 되겠지. 이거 그거다. 25%짜리 하이 해야 돼. 다음 질문 해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A 플러스 2를 통해서 원C가 만들어진대요. AB를 넣고요. 반응이 완전 소모된데 남아있는 다시 같은 질량 AB를 넣었답니다. A하고 B의 질량은 서로 같답니다. 1대 1의 질량비를 넣었답니다. 남아있는 B와 생성 C 사이 질량비가 3대 4라고 합니다. 반응 후의 질량비가 3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응 후 총 질량이 7이 되겠죠. 그럼 반응 전도 7로 삼으면 3.5 대 3.5가 됩니다. 여러분 점을 들고 다니는 거 귀찮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많이 귀찮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분자량 얘기를 할 때도 분자량 얘기를 하려면 질량을 뭘로 나눈다? 개수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점을 들고 다니고 하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숫자를 집어넣어 볼까요? 전체적으로 4배를 해볼게요. 14. 예, 14와 14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28 되겠네. 그지? 4배 하면 12와 4배 하면 16 하면 되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예. 뭐, 선생님 나는 분수계산, 소수계산 좋아하면서 소수 들고 상관없습니다. 좋아하는 변태. 상부애들한테는 저진 어차피 안 소수점을 가지고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0.4. 곱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두 수업을 같이 동영상 넣어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반응한 B를 보았습니다. 14가 전부 소모될 때 2가 없어지는 반응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16이 생성되는 반응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와. 되겠나요? 딱 봐도 안 돼. 딱 받았구나. 예, A와 B의 분자를 기능했습니다. 분자는 어떻게 쓴다고? 질량을 개수 나누면 되죠.